많이 모두 낙관적이라면 이제 조심할 때다. 조정할 때 이제 사볼 만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잖아요. 사실 싸 보이는 데는 건설주가 제일 싸 보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좋아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직 바닥 잡지 못한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주식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일단 주식시장에서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얻으신 교훈 같은 거 있을까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을 봤던 것 같은 느낌? 네. 미국장은 정말 아주 핫한 그런 장을 봤고요.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너무 강해갖고, 많이 버블을 내고 있지만 힘은 아직도 강하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2등들이 선전하는 장이었어요.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그렇죠. 한참 더 갔으니까. 그 다음에 식품 쪽에서도 이제 KFD에서도 농심보다 삼양식품이 뭐 200억 정도 했던 게 지금 5조가 돼버렸으니까 2등이 1등을 뛰어넘는 그런 것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부도나서 정말 시가총이 조금 했던 기아가 현대차하고 시가총이 똑같아졌다는 거는 2등들이 엄청 선전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게 2등들이 1등을 더 뛰어넘는 게 식품회사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7월 지금 중순인데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요. 미국 증시는 지금 아주 무서운 가파른 상승을 하니까 한마디로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서움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이 큰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네버러지를 사용한 신용 쓰거나 융자 쓰는 때는 아니고 가진 분들은 그저 즐기고 없는 분들은 약간 관망하는 태세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못 가고 하이닉스만 들이다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 한미반도체 들이다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특히 많이 간 게 이제 그 방산, 그죠? 네. 23은 올라갔지만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보이지 않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장은 조금 개별적 성격이 있었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좀 차별화됐는데, 너무 과열되면 우리 테슬라 과열 때 봤죠? 네. 400불에서 100불까지 조정하더라. 너무 가파른 상승. 걱정이 하나 없는 시장이 그런 종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면. 네. 지금 이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때 그랬던 마음인데 그때 정말 너무 테슬라 좋아했잖아요. 근데 결국 테슬라가 400불에서 100불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인기 있는 거는 기다려라. 예, 그래서 시장이 너무 뜨겁고 너무 뉴스가 핫하면 참으라는 거고요. 요거는 만인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서학개미들이 달려가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서 만인이 모두 낙관적이라면 이제 조심할 때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 전망은 안 합니다. 가고 있는 주물. 그래서 시장 전망을 워런 버핏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주식은 어떻게 해? 그냥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추정 전략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추세를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추세가 시작될 때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고 끝날 때는 아무리 연장되고 비합리적으로 버블이 나더라도 우리는 추세를 끝까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서학개미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외국인들은 지금 23년에 비중이 28%에서 36%대로 높아졌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지표가 보니까 좀 많이 높아졌다. 22년 때보다는 좀 24년도에 지금 많이 지표가 높아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국내 증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이건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장을 만들어내고 우리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만드는 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게 AI, 엔비디아인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거품이라는 분석도 있고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에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총 1위 기업이 올랐지만 이후 주가 폭락했죠. 그때와 다르게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엔비디아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주식에는 버블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버블 다음에는 버블 붕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라고 버블이 없나요? 버블이 난 거죠, 이미. 신기술에 대한 버블이 난 건데 그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말자. 그죠? 갈 때까지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2000년 닷컴버블을 한번 보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튤립버블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좀 튤립버블을 인터넷 찾아가지고 공부하시고 이제 2000년 가까운 2000년 닷컴버블의 그 시스코 시스템즈의 월간 차트입니다. 닷컴버블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닷컴버블인데 지금까지도 고점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 큰 조정 후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버블에 물리면 20년 지나가도 본전 안 돌려주더라. 그래서 지금 닷컴버블에서 여러분 잘못 걸리면 오래 조정한다는 거. 그래서 시스코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선 게 시스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정을 깊게 하고 지금 다시 또 시가총액 1위 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위대한 주식이다. 그렇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용하잖아요. 외려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끄럽지. 그 조용한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닷컴버블은 한국은 늦게 시작했어요. 외려 90년대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 시장은 한 10년 정도 올라갔잖아요. 우리 당은 99년에 늦게 1년간 합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2000년에 큰 버블을 내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 못 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00년 닷컴버블에 SK텔레콤이 87,000원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 못 갔다는 거. 버블은 정말 앞에 미래의 것을 당겨먹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만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들이 지금 유학 간다고 미국으로 이제 떠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대학, 뭐 애플 대학 이러면서 가던데 좀 조심할 때가 아닌가. 좀 더 매도는 아니고 버블도 좀 맛있으니까 버블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융자 받아가고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빅테크 중에서 사도 괜찮은 기업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이격이 나서 지금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조금 기다리면은 주식이 조정 없이 가나요? 조정해 줍니다. 조정할 때 이제 사볼 만한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잖아요. 네. 구글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용한 것들이 아무래도 조용히 멀리 가죠.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대들었던 건 지난번 테슬라에서 우리가 봤죠.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집중하고 그러면은 조정이 오더라고. 그래서 개인이 좋아하는 거 말고 조용한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해도 좀 괜찮은 가격일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서서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던데 삼성전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이번 장에서는 탄력받은 게 하이닉스잖아요.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뭔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52주 신고가가 났다는 거거든요. 고점을 좌측 편에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96,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매물대가 남아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섞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외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고 싶은. 근데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을까요? 원래 보면 강한 놈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배터리도 우리가 봤지만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강한 종목에 대해 관심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엔비디아에 말씀하신 이제 고도역표 메모리에 HBM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TC본드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이 정말 두드러졌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주식 두 개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엔비디아를 쳐다보면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방향 따라서 따라가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 지금 보유자라는 매도는 좀 언제쯤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가진 분도 어떻게 이제 그거를 처분하고 나올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익절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익절이 뭐냐? 손절과 익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익절은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어딜까? 대개 보면 고점이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 하락하면 추세가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더 확인하시려면 쌍봉 들어서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주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은데 아마 어쩌면 테슬라의 차트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로늦게 미국에 가신 서학개미들은 손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너무 버블 난 데도 들어가서 조정 들어오면요. 테슬라가 400불에서 100불 오는 거 봤죠. 버블이 많이 나고 조정 들어올 때는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속중무책대로 대개 보면 10% 빠지면 참거든요. 100% 200% 빠지면 그때는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10%, 익절도 10%.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런 그 익절과 손절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차트를 내가 가져왔는데 익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는 추세를 너무 섣불리 팔지 말고 큰 추세를 타고 그냥 가는 거. 마이클 코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추세 추종자는
추세의 몸통이나 가운데를 포착하며 바닥을 사거나 천정에 팔라고 하지 말고 천정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판다. 이게 이제 추세 추정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살라고 하지 말고 천장에 팔라고 하지 말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 지금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끝없이 가는 테마는 없습니다. 어딘가 종착역이 있죠.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면. 아니, 더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들이 막 달려가는 거 보니까, 우리 테슬라에서 봤죠? 달려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남은 것 같은데, 예측할 영역이 아니고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그 열광했던 카카오가 어디선가 끝이 나왔고, 2차 전지 마냥 갈 것 같았는데, 끝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2차 전지 많이 아프잖아요. 카카오도 많이 아프고. 그렇게 반도체 업종도 어디선가는 꺾일 거다. 그래서 아까 익절 배웠죠. 익절을 배워서 여러분들 익절을 잘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지금 AI 반도체 로봇에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가져야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화려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땅바닥에다 해서 쳐다도 안 봐. 그렇다면은 소외된 네이버, 그래서 또 나인 사태, 일본의 나인 문제로다가 지금 악재도 많이 꼈잖아요. 그런 네이버. 이런 거는 정말 소외가 됐기 때문에 관심권에 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가고 있으니까 관심권에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임보 로스틱, 두산 로보스틱 정도가 관심권에 들어오니까 아직은 로봇 관련주들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는 좀 관심에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카카오는 안 들어가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같이 다니는 애니까 그래도 카카오는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네이버는 덜 시끄럽고 그래서 뭐 둘 다 좋은데 그거보다도 카카오가 더 비싸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 잘 갈 때 보니까 비싼 놈이 나중에 그 역시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놈을 사야 돼요. 그리고 로봇 섹터가 좀 앞으로 좀 좋게 보시니까 그 로봇주가 지금 두 가지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노보스틱도 비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도 비싸고요. 비싼 것들이 보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 오랜 침체기 벗어나는 조선주가 또 올 들어 꾸준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 LNG, 운반사, 암모니아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수주, 고환율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하반기 슈퍼사이클 맞을 것이란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벌써 엄청난 랠리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예,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세게 나왔고, 오늘 일본을 보면 엄청 세게 나왔어요. 보시면, 그죠? 예, 오늘 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신고가 났는데,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랠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섭고, 월봉으로 보면은 모든 매물을 다 돌파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자리에 돌파를 했을 때 신고가라는 거죠. 예, 신고가 나고 나면 매물 다 벗으면 거기서부터는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출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그동안 담을 기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강자가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또 가격이 좀 비싸요. 개인 투자가 손이 잘 안 나간다고 이럴 때는 조선주 ETF 있더라고. 그런 거에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주식주 유망 섹터는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오늘 조선 섹터를 보면서 안 써먹은 섹터에서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그거 안 봤네요. 방산주도 오늘 완전히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산, 조선, 푸드는 일자 한번 나갔죠.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시세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 LIG 넥스원 같은 것도 좋고요. 조선은 금방 봤죠. 원전주들이 오늘 좀 조선했지만 그래도 원전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에어로가 오늘 또 신고가를 났거든요. 결국 매물을 다 돌파하고 이렇게 무섭게 가는 종목은 어디까지 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개미들이 미치지를 않았잖아요.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 배터리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죠? 아직 그렇게 보면은 방사는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LIG 넥스원도 이제 무섭게 가고 있는데 아직은 분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앞서간 게 사실은 이제 전기 관련주죠. 네,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게 지금 1000% 넘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장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종목들은 HD 현대면 우량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양식품 하면 이것도 우량식품이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이게 수익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가더라도 한국 주식도 좀 좋은 주식들은 섞어 담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굉장히 또 혹시 싸 보이는 주식이나 저평가된 영역은 어디일까요? 아까 설명했는데 사실 싸 보이는 데는 건설주가 제일 싸 보이죠. 건설주 중에서 지금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이런 거 현대 보면 이것도 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도 소외됐죠. 싸 보이죠, 내가 보기엔.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현대산업 같은 것이 굉장히 싸 보이고요. 노래로 표현하면은 바닥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풍잎 같이 너덜너덜너덜 하거든요. 고점은 가파르고 카카오 가파르잖아요. 지금 카카오는 완전히 바닥에 있잖아요. 노래로 말하면은 왜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 있네. 이렇게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차트를 봐야지 실감이 난다고. 카카오 차트도 좀 보고 건설주 차트도 좀 보고 2001년에 여기 왔을 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 이거. 지금 여기 17만 원 하던 게 지금 4만 원이에요. 지금 이러면 아무도 쳐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차트 카카오가 정말 이 총기인데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게 단풍잎이 떨어져 있는 낙엽 같은 데 이런 데서 봐야죠. 이런 데서 사놓고 장기 보여요. 우량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봐도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 2002년이 바닥이었어요. 이렇게 푹 들었을 때 우량주들은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 유튜브에 제목이 많이 잡히면 좀 약간 버블 난 거야. 유튜브에서 제목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 유튜브에 카카오가 제목이 많이 잡혔을 때 어렵죠. 그죠? 삼성전자도 2001년에 보면은 제목이 여기 뭐 엄청났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과 저점, 그 다음에 현대산업 개발이라고 건설주인데 요거는 혼자 좀 건설주 쳐놓고 좀 세게 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 같아요. 예, 그래서 좋아 보이고 현대건설 얘도 뭐 원전 공사도 한다는데 실적은 좋더라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완전히 그래서 이럴 때 읽어야 되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역발상 투자. 지금 너무나 개인 투자가들이 성장주에 미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돈은 꼭 성장주가 벌어질 것 같지만 많이 지나 보면은 성장주는 급등을 해서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가치주는 유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혹한다. 그건 성장주야. 가치주는 조용하게 지르면서 가치주와 성장주에 어떤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그러면 가치주로 개인 투자가 돈을 많이 벌지 성장주로 많이 벌지 않아요. 성장주는 화려해. 그렇지만 성장주를 바닥에서 못 사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저는 가치주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바닥에서 지금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마음 수련하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다시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네네.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매물대가 여기가 개인이 많이 산던 데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못 넘었을 때는 이미 넘을 시간이 넘었잖아요. 하이닉스는 벌써 넘었는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뭐가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낙점을 하이닉스 찍었지 삼성전자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말고 하이닉스와 좀 섞어서 사는 게 좋고 외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조금 더 더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로는 뭐 삼성전자인데 이제 요새 슬픈 얘기가 이제 대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요.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눌러버렸고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슬픈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이 회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망했던 회사거든요. 망해가지고 130원대까지 빠졌던 종목인데 감자하고 삼성전자 갈 때 가긴 따라갔지만 아주 미미하게 따라가서 삼성전자는 사도 하이닉스는 안 쳐다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바보짓만 하고 맨날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넣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고점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고점을 넘고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드디어 시세를 내는 시세가 왔다. 뭐 가다가 또 조정도 하겠죠. 그러나 장기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 좋아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등이니까 1등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협력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갑의 입장에서 너무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안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대그룹들은 중소기업을 잘 살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도와줘야지. 벤처기업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이닉스에 표를 더 주고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자,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G인솔루션. 동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신규 상장 종목은 안 만져야 돼요.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 가려고 하면 저 고점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은 관망할 때리죠.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서 포스코도 보면은 신규 상장하고 구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공부 자료예요. 총기인데 신규 상장 종목을 만지지 마라. 이게 부자 아빠의
격언인데 월봉 보면요. 신규 상장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빠지거든요. 신규 상장이 이게 38,000원인데 14,000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신규 상장 종목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어떻게 관망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바닥 치는 걸 봐야 되니까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가 시세 날 때도 언제부터 나냐? 원래는 이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이거 미국의 대시세 나는 종목들 봐요. 다 이거 돌파하고 있다고. 이거 돌파하지 못한 건 관심 대상에서 빼버리세요. 이거 돌파해야 미국에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엔비디아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뭐든지 다 보세요. 그리고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 보세요. 전부 월봉상 신고가 난 거예요. 신규 상장하고 여기 고점들은 신규 상장하고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걸 통과했다는 건 뭐죠? 살아났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얘기니까 그걸 넘은 다음에 그 넘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빠진 걸. 그러지 LG에너지솔루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포스코 퓨처엠은요? 포스코 퓨처엠은 뭐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종목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난번에 배터리 갈 때 좀 버블이 나가지고 조정하고 지금은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는지 안 빠지고 옆으로 서 있어요. 근데 대단하죠. 500원대부터 이게 60만 원을 찍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봐요. 아까 내가 내 이론대로 얘기하면 이 상장 신고가는 뚫기 전에는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뚫으니까 봐야죠. 거기부터 샀어도 지금까지 엄청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살아오지 못한 놈이 너무 많아요. 신규 상장하고 부도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가격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중립입니다.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보다도 배터리를 좋게 보시는 분은 차라리 요걸 좀 관심에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은 투자가들의 글을 보았더니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닥을 못 잡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얘가 고점이 언제냐면 작년 7월 딱 1년 됐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보면 이것도 2007년 7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은 탈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 그리고 고점 대비 너무 가까워. 고점 대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죠. 쑥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가야 되는 게 왜 이래 카카오가 나가야죠. 왜? 카카오가 고점이 이건 23년이지만 카카오는 어디예요? 21년이에요. 그럼 조정이 22, 23 이게 지금 3년째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먼저 가야죠. 근데 바닥도 보면 걔네들은 쌍바닥 가는데 얘는 쌍바닥 잡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순서대로 가기라면 얘가 가야 된다. 야, 얘보다 더 먼저 상투 진행한 셀트론이죠. 셀트론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가장 개인 투자가들이 흥분했던 거. 그 다음에 흥분한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흥분한 게 카카오죠. 근데 셀트론도 보면 바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직 바닥 잡지 못한 것 같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의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융자 받아가지고 샀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만만한 게 융자라고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융자 받았다고 나한테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을 봤는데 개인 투자가 배터리에 너무나 현혹됐던 것 같아요. 결국 개인 투자가 몰려가면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고 싶을 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융자 받고 싶을 때 융자 받으면 절대 고점이더라고요. 융자도 좋은 지표예요. 내 마음이 결국 이 고점을 우리가 배터리를 연구해 보면 아무 걱정도 없었잖아요. 아무 걱정도 없어. 마냥 갈 거만 갖고 아무 걱정이 없다. 그거 의심해야 돼요. 바닥은 어때요? 걱정스럽고 의심스럽고 갈까? 이거 더 빠지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바닥을 거기서 모험해야 되고 천정은 아무 걱정 없어. 맑은 하늘이야. 너무 호재만 있어. 그래서 이 격언이 있잖아요. 상투는 하늘이 맑은데 천둥번개 치듯이 오더라. 이게 배터리가 그랬잖아요. 맑은 하늘에 천둥번개 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배터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맑은 하늘에 너무 인기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왜 조용하냐? 비싸가지고 개인들이. 그리고 이거 상투가 21년이에요. 얘도 사실 어머니 보면 2000년에서 셀트론과 같이 바닥 쳤어요. 네, 2000년에 바닥 선정 친 건데 기간 조정 많이 했고요. 가격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 이후로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주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는요? 현대차는 뭐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참 이 굴곡이 심하죠. 지금 모든 매물을 돌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큰 대형 항공모함이 방향을 정했다. 그럼 이건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격이 많이 나면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격이 많이 났을 때 흥분하지 마라. 이격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아프게 조정하죠. 이격이 날 때까지 현대차는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고 조금 가고 들어올 땐 이런 건 다 참아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차는 장기 보유 관점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세계에서 아마 좀 시장을 좀
점유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인기가 좋고 현대차 운전해 보면 너무 좋은 기능이 많아요. 기아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내용물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기아가 현대차보다 많이 오른 거죠. 기아가 망했던 회사네요. 아까 삼양식품처럼 망했던 회사예요. 망했던 회사가 이제 살아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부활주인데 부활주가 원래 수익이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비슷해요. 현대차하고. 그 언젠가는 이게 한번 넘었었거든요.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넘어섰다가 지금 현대차가 넘어섰는데 그렇게 보면은 동종목도 모든 매물을 다 죽었던 자리는 여긴 다 감자한다니까 매물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꾸준히 들고 가서 수혜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가 좋아. 기아도 좋고 현대도 좋고 차가 너무 좋아.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 하이브 SM JYP 한번 볼까요? 하이브가 이제 악재가 좀 소멸됐나 요새는 좀 조용하던데 주가는 아직까지 뭐 큰 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정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SM입니까? 네. 동종목도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권에 들어왔고요. JYP 보관하요. 지금 전부들 보면 엔터주들이 다 한데 시끄러웠는데 지금 조용해요. 시세를 저번에 많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번에 엔터주가 이게 JYP가 14만 6천 원 갔어요. 지금 5만 7천 원이 한 9만 원 정도 빠진 것 같네요. 그죠?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빠졌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조선,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해양은 정말 긴 조정을 했죠. 한 15년 정도 조정했나? 근데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이 조선주에 열광하고 그랬는데 한번 상투 치니까 오래 가죠.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상투 친 종목은 반등파 먹으러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가 올라오더라도 반등파에 지나지 않지 시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세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조선주는 이제 박스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박스 전고점 돌파하고 막 가는 모습이고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5%씩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댔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보다 약하지만 우상향 꾸준히 하고요. 이게 아주 뭐라 조정을 어렵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꾸준히 근데 막 이쁠 때 사지 말고 좀 눌러줄 때 있잖아요. 네. 네,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하나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망했던 회사잖아요. 관리 종목 들어갔다 살아나온 종목이라 이제 서서히 우상인데 이게 시간이 걸려. 아까 기아가 그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출발이니까 조정할 때 매수해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관점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아. 방산 섹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 한국 항공우주만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오늘 또 힘차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엄청나게 무기가 잘 나가는가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해서 별로 친숙하지가 않아요. 반도체에는 친한데 근데 반도체도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반도체를 좋아하지만 방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업종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업종이라 이제서 조금씩 알려지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LIG도 강한 것 같아요. 아주 강하고 지금 이제 고점 돌파하고 쭈물쭈물 가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봉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월봉으로 봐서 전고점을 다 이제 상장하고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시대 우량주 그다음에 큰 그룹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뢰가 높은 거예요. 큰 주식들을 사는 게 대형주 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국 항공우주. 이 종목도 이제 서서히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런 거는 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적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외국인이 29%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검증된 거예요. 외국인이 29% 정도 살 정도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매출 부분에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래 전망은 그리고 이게 이 종목도 이 업종이 우리나라에 처음 보는 업종이라 그렇게 좀 낯설고 바닥 따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장기 투자용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오늘 마이닝 sek터 좀 점검해봤는데 지금 현금 한 5천만 있다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천만 원 있다면 섹터를 한 5테마에 좀 나눠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그러면은 조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정도의 조선 쪽에는 관심을 좀 뒀겠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굉장히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KB금융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76%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 KB금융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야. KB금융이 이자 받은 거 전부 외국인이 뺏어가고 있어, 지금.
배당이 한 5%, 6% 정도 주던데 주가 상승과 5%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금융주에서는 KB금융을 좀 관심을 좀 줬게 했고요. 로봇 대장주에서는 뭐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뭐 두산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주고 K푸드에서 한두 종목 담아줬는데 거기서 좀 단기에 이제 급등 나왔거든. 삼양식품이나 사조대림 이런 거 좀 감기에 급등이 나와서 조정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때 관심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한 섹터를 좀 하나 둘 셋 넷 원전 한 섹터를 집어넣는다면 뭐 한전산업이나 두산 정도 관심을 좀 잘 나눠서 담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과 금융과 로봇과 푸드와 원전. 네네네. 그렇게 좀 골고루 나눠서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전체 자산을 좀 넓혀서 올해 하반기에는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중에서 어떤 자산을 좀 늘려놔야 될까요? 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은 네.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 선생이 뭐 금, 달러 이런 데 너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주식의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냥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뭐 채권 좀 관심 줘도 되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네. 버블 나지 않은 거. 좀 시끌한 것보다 조용한 거. 아까 내가 추천한 책들 중에서 이 역발상 투자하고 또 한 권 갖고 왔는데 네. 천재들 투자들 여기 속에 존 네프가 들어있어요. 존 네프를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표지도 좀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지금 마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 안 하고 주식시장에 지금 가는 종목 돈을 벌려고 노또 하듯이 들어가시면요 큰 패가 망신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아빠 대표님의 투자 원칙 한번 좀 공유해 주신다면. 주식시장에는 뭐 투기와 투자가 존재하더라고. 투기는 뭐냐면 로또 같은 거죠. 가는 종목. 지금 성장하는 그 종목을 단순히 돈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투기예요. 투자는 뭐냐? 장기간의 우하를 등락을 가져가지만 우상향하는 종목. 그걸 투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이 이제 차트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금 개인 투자가들 잘 모르는 게 유한양인데 보면 이게 지금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한만원 세월 40년 동안 들랑달랑 조금씩 하지만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부자 만드는 종목은 다른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을 오래 가져가려고 단기 매매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것도 보면 4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이게 보면은 바닥권에 300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1100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모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종목도 엔비디아 때는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버블 날 때가 있었다고. 근데 버블 나면 보통 50% 이상 빠져요. 네. 버블 나면 50% 이상 빠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버블 났을 때 좀 기다려야지. 현금을 모으고 기다려서 들어오면 사시면 되니까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주식을 공부하고 좋은 주식을 모아가고 주식을 단기에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기로 몇십 년 들고 가면서 워런 버핏 책을 많이 읽으세요. 워런 버핏 책이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되고 노후에 부자가 되고 노후에 돈 걱정 안 하려면 봐야 돼. 지금 성장주 막 뭐 급등주 올라간 것들은 좀 따라서 미국 간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어려워질 테니까. 그때는 워런 버핏 책을 읽으세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40년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조언인데 당신이 사는 것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사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라. 워런 버핏의 이 말씀은 정말 새기고 또 새겨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잘 새겨보시면서 여러분들 벽에다 써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차트 붙이고 그래 단기에 너무 올라가면 다 되돌림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입학하면 다 깡통이거든. 지금 초보자가 가진 돈은 전부 수업료로 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읽어야죠. 기초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 대반에 처음에 들어서 공부 안 합니다. 책도 안 사요. 뭐 사죠? 주식부터 삽니다. 그것도 투기주. 많이 이빨이 올라간 종목들을 사가지고 더 올라가서 판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재미없는 유튜브 강의가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재미없는 책을 읽어야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거. 근데 재미없는 책은 인기가 없어요. 주식도 그래요. 아까 유한여행 같은 거 재미없습니다. 사람들은 안 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게 벌어진다고. 삼성전자도 인기 없었어요. 최근에 액면 불안해서 그렇지 액면 불안하기 전에 400만 원, 300만 원 할 때는 개인들 안 샀다니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싸구려 주식을 보지 말고 비싼 주식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삼성화재나 유한양용 차트 봤죠? 그런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주주하려고 모아가고 매달 로또 하듯이 모아가면은 로또를 샀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더라고. 줄 서갖고. 근데 일주일에 10만 원씩만 여러분 이런 우량주를 사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후에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년에 520만 원이거든요. 1000배 올라갔잖아요. 40년 전에 520만 원씩 사놨으면 얼마 돼요?
10배 가면 5천만 원, 100배 가면 1000배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그렇게 500만 원씩 한 5년만 저축해 보세요. 노후 돈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로또는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 부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버리려고 사야 돼요. 만약에 이 돈이 위험한 돈이다 그러면 자꾸 조금 올라가고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거든요. 그러면 자 실패 봅니다. 이 종은 버린 거야. 이 회사하고 난 동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벽에 써붙이는 게 좋아요. 삼성화재 같은 차트 벽에 붙여놓거나 10만 원씩만 모아가면은 일주일에 로또에 10만 원 살 거를 로또 사지 말고 10만 원씩만 모아보자고. 1년이면 520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산다고 520을 버리고 있더라니까 내가 줄 서가지고 또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로또보다 확실한 확률이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노후에 돈 걱정 없다.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차트도 이렇게 차트 벽에 붙여놓고 재미없어요. 정말 삼성전자도 그동안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는 주식이 부자가 만들어주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 40년 정도 차트 보세요. 재미없어요. 마이크로 가만히 서 있어 맨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재미없는 주식, 가만히 서 있는 주식이 부자 되는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본 주식의 임무는 다 주식이 꼭지에 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고 그 다음에 주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큰 돈 가져오지 마시고 여유 있는 자금만 조금 가져오셔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 사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유튜브에 고수들의 유튜브를 많이 읽어보면서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 말고 가치주의에 대해서 뭔가 오늘 내가 추천했던 역발상 투자 드래몬이라든지 워런 버핏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위험이 지금 다 사라졌단 말이야. 주식이 정말 위험한 거야.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위험하다. 근데 위험이 다 사라졌을 때가 위험하다.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 치듯이 위험이 올 거니까 위험은 항상 위험할 때 온다. 안전할 때 온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아무 걱정이 없어. 주린이가 아무 걱정 없이 미국으로 막 가잖아. 네. 여기서 내가 스콧 캘러웨이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과 동맹을 맺는 싸움이다. 짧게 대하면 시간은 적이 되고 길게 대하면 시간은 우군이 된다. 스콧 캘러웨이 이 말도 정말 제 방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단기 매매하면 다 가난해집니다. 해보세요. 해보라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실패 덜하는 개인 투자가 많이 나와서 성공하는 투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이제 많은 돈을 버시는 분이 더 많은 이유는 시간의 복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예, 시간의 복리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아무도 못 맞춰요. 단기 투자는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에 걸리면 비트코인도 중독에 걸리니까 막 따라다니던 온종일 들고 다녀요. 오늘도 지금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차에서 이 현재가 켜놓고 모바일 보는 분을 내가 보고 영감이면 70은 됐겠더라고. 시세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모바일을 보고 시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중독입니다. 돈 못 버셔요. 오늘 내일 올라가는 거에 대해 신경을 쓰면 아까 내가 읽어주고 시간을 단위에는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시간이 적이라고요. 시간은 길게 봐야 돼요. 요거를 아주 크게 텍스트로 쳐서 짧게 대하면 시간 적이 되고 길게 대하면 시간은 우군이 공이 된다. 야, 요거 정말 요거 절대 외우고 요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됩니다. 그런 종목이 뭐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종목 그런 종목 우리가 잘 발굴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네네. 것이 필요하겠네요. 대표님과는 또 올해 연말쯤에 2025년 주식시장 전망하는 시간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